방구석에서 듣는 문화다양성 라디오 영화관. 오늘의 시간에는 이립잔치라는 영화의 남가원 감독님과 함께합니다. 감독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립잔치를 연출한 남가원입니다. 저는 대구 지역에서 독립 단편영화 또 그리고 장편영화 현장에서 제작도 하고 또 저의 작품도 연출하고 있는 독립영화 창작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성 독립영화 창작자분과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오늘 GV 진행을 맡은 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구환경교육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성서공동체 FM에서 하나뿐인 지구에 대한 예의라는 환경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립잔치라는 영화를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영화를 이제 GV를 맡다 보니까 영화를 두세 번 정도 보게 됐는데 저도 며칠 전에 고향집에 가서 김장을 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엄마를 만나서 반갑게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시간이 흐르다 같이 있다 보면 답답함이 막 올라오고 엄마 왜 그래? 막 이렇게 하면서 짜증 섞인 이야기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또 나를 보면서 엄마의 저런 삶을 인정해야 된다. 나는 나고 엄마는 엄마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왔었는데 그렇게 돌아오고 와서 이 영화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좀 뭔가 와닿는 그런 영화였고 그래서 이제 영화 얘기를 이제 시작하면 작품 제목을 통해서 이립이라는 단어를 전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생소했던 단어인데 이립이라는 단어가 찾아보니까 마음이 확고하게 도덕위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 나이. 그래서 30살을 달리 이르는 말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는데 이렇게 마음이 확고하게 도덕위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 나이는 어떤 나이 때도 없을 것 같은데 네. 감독님 생각은 좀 어떠셨는지. 우선 저도 이립이란 단어를 이제 자주 듣거나 쓰진 않았는데 제가 좀 여성으로서 또 좀 보수적인 대구 경북에서 이렇게 자랐다 보니까는 뭐 여자가 30 전까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30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꼭 여성성을 떠나서도 지금 봤을 때 30이 되게 도덕적이게 뭔가 마음이 확고한 나이가 아닌데 좀 강조되는 사회 환경에서 되게 부담스러운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그런 것들을 내 가족인 엄마도 이제 나에게 어떤 환경적인 푸시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립이라는 단어랑 달리 30에 됐을 때 내가 좀 너무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좀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화해서 영화로 만들면 좀 극복하고 또 엄마와의 관계도 좀 회복 그런 지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쓰게 되었고 저 주변에서도 뭐 이립이라는 단어가 신기하고 생소하다.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돼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저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얼른 나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요. 저는 이립잔치라는 영화인데 사실 이 영화의 컨셉은 엄마 환갑을 맞이한 환갑잔치를 그 딸이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이립잔치라는 제목으로 정한 이유가 지금 이립이란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립잔치라는 걸로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으셨을지 좀 궁금했거든요. 네, 일단 이제 제가 영화 시나리오를 쓰면서부터 이건 엄마의 환갑에 대한 환갑 날에 벌어지는 이야기다라고 이제 확고하게 썼어요. 그런데 이제 영화에서 이 가족이 단 2명뿐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엄청 성대하고 많은 가족들이 모인 그런 환갑잔치랑 달라서 이 가족이 어쩌면 좀 이런 특별한 형태도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단순히 엄마의 환갑을 축하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30이 된 딸의 어떤 성장점 그리고 엄마랑 계속 삐걱거리던 그런 지점이 좀 느슨해지는 그런 관계를 이제 모녀 사이에 일어나는 일로 얘기하고 싶어서 엄마 환갑 때
좀 이립으로서 이 주인공인 유영도 성장하는 계기가 있다. 이렇게 돼서 이립과 환갑잔치의 잔치를 합쳐가지고 이립잔치라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립잔치. 네네. 네. 딱 이해가 되네요. 딸이 처음에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계속 케이크를 들고 다니고 네. 그리고 식당에 가는 거에서도 계속 들고 네. 다녔단 말이에요. 집에서 케이크를 불고 나가도 될 것 같은데 계속 들고 다니는 모습들을 보면서 네. 케이크는 왜 계속 들고 다니는 걸까? 감독님이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이런 게 하나 궁금한 게 있었고 네. 그리고 첫 장면에서 어머님이 음. 성당에서 이렇게 촛불을 끄는 모습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뭔가 의도를 담고 만들어내신 장면이실지 궁금했어요. 일단 케이크는 저도 이제 영화 다 찍고 나니까 정말 하루 종일 들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환갑잔치가 되게 조촐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딸이 뭐 극중에서도 뭐 영화 공부를 했었다. 지금은 그냥 카페에서 이렇게 뭔가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좀 엄마한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좀 정성을 담은 선물이 이제 좀 꽃 앙금 케이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 영화 배경이 자인이라는 곳인데 우리가 좀 경산에 살거나 이렇게 될 때 뭐 큰일 있으면 대구로 이렇게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녀가 대구에 엄청 좋은 레스토랑으로 가는 설정이라서 그러면 이거 좀 진짜 조촐하고 작은 거지만 엄마를 위해서 좀 서울에서 가져온 이 앙금 케이크를 이제 레스토랑에 가서 한번 좋은 데서 먹어보겠다고 거기서 축하해 보고자 이렇게 계속 들고 다녔을 것 같다. 그리고 또 목욕탕에 가면 뭐 아줌마들한테 딸내미가 최고다. 뭐 케이크 뭐 저런 걸 사왔냐 하지만 또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그런 포인트들을 이제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절정인 환갑잔치를 향해 가는데 이 모녀는 사실 삐그덕거리지만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이걸 축하하고 싶었던 딸의 마음에 이제 아침부터 이제 자를 때까지 계속 들고 다닌다. 그런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극중에서 엄마 혜자가 이제 성당에서 촛불을 끄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뭐 그런 서사가 많이 녹아 있는 영화이기도 한데 좀 제가 뭐 30이 이렇게 지나서 엄마를 보니까 엄마의 종교 활동이 정말 이렇게 어떤 굳건한 신앙도 있겠지만 엄마가 저기 말고는 어디 좀 편안하게 지낼 곳도 없고 엄마가 엄청 외로워서 종교 활동에 더 열심인 건 아닐까? 엄마가 어떻게 마음 놓고 항상 머물 수 있는 곳은 좀 거기뿐인 것 같다. 엄마도 많이 외롭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성당에서 이렇게 있는 엄마의 모습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 목욕탕에 가는 모습 이런 것도 어떤 노년을 향해 가는 여성이 좀 안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 영화 초반에 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뭐 성당에 가보면 주로 많은 여성들이 다 우리 가족, 남성들, 또 아들,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런 엄마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성당에서 처음 장면을 찍게 됐어요. 네. 맞아요. 저도 영화 내내 보면서 엄마에게 느껴지는 감정이 외로움. 네. 그 외로움으로 인해서 딸에게 투영되는 게 짜증으로 많이 보여지는 모습들이 느껴졌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저희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엄청 새벽 기도 가서 늘 기도한다고 하면서 근데 그 기저에는 외로움으로 교회에서 늘 그런 위로를 받는 듯한 느낌이 맞아요. 있는데 어머니는 성당에서 이렇게 위로를 네. 받으시는 평안함을 또 얻으시고 그래서 근데 케이크 중에 앙금 케이크는 좀 그 고급스러운 면이 있죠. 맞아요. 글자도 이렇게 적혀져 있고 막 그쵸. 꽃 앙금 이렇게 이제 주문 제작해가지고 혹시 상할까봐 2개씩 이렇게 들고 다녔거든요. 촬영 현장에서도. 그래서 되게 중요한 아이템이라서 그런 네. 섬세함으로 준비되어진 케이크였군요. 네. 엄마와 딸 그래서 이런 특히 또 가족이라는 관계는 참 상대방을 온전하게 인정해주는 게 어려운 관계인 것 같은데 근데 저 영화 내내 보면서 이 딸 진짜 착하다. 저 정도로 했는데 목욕탕에서 그 막 결혼 얘기하면서 공무원 그 막 7살 위에 결혼 얘기부터 30살인데 피부가 그게 뭐냐 이런 얘기하면서 목욕탕
가자고 막 엄마가 얘기하는데 끝내 또 가잖아요, 같이. 네. 아, 딸이 참 착하다 이런 얘기를 생각이 들었고 또 엄마 입장에서는 근데 딸이 자신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는 모습들, 딸은 또 엄마가 자기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잖아요. 네. 모든 인간관계가 사실 남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가족관계는 특히 더 서로 이해하는 게 어려운데 그래서 더 이런 영화로 표현해내고 싶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가족관계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정말 그 사실 독립 영화라는 게 어떤 감독의 기저에 항상 가지고 있었던 그런 화두 같은 거를 좀 처음에 작품에 많이 녹여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다른 작품을 이전에 해봤던 적이 있었지만 그것도 사실 뭐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모녀 관계, 특히 가족 관계는 제 인생에 엄청 화두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저는 뭐 엄마가 30살에 혜자가 유영을 낳았다라는 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30살 됐을 때 보면 엄마가 딱 내 나이 때쯤 나를 낳았다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어떤 날에 진짜 엄마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예쁜 거, 몇 센치의 구두굽, 화장, 치마 이런 거에 집착할까? 진짜 9세대 같고 막 진짜 안 맞아. 너무 나한테 상처만 되고 이런 걸 생각해 봤는데 엄마 시대에 이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을까를 생각해 봤으면 그때 여성이 뭔가 직업적으로나 또 경제활동적으로나 좀 장벽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엄마가 그런 여성들이 결국에는 좀 좋은 여건의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더라. 그래서 내 딸도 이렇게 그런 조건을 맞추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데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다라고 이제 시나리오를 쓰면서 조금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저도 진짜 많이 싸우기도 하고 지금도 싸우지만 영화를 찍기 전에도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이 영화를 찍고 또 엄마도 같이 보시고 한 다음에는 서로 사랑하고 이제 내 딸을 위해서 우리 엄마니까 이렇게 해왔던 그런 예전의 기억들도 이렇게 좀 생각이 나면서 좀 그런 감정이 많이 해소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뭐 영화로나마 조금 씻어내었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엄마도 예, 좋다고 하셨습니다. 예, 부록잔치도 찍어달라고. 그렇게 서로 좀 떨어져서 지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관계를 영화로로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조금 더 이해하는 거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두 분의 관계에서 또 그런 이 영화가 네. 힘이 되었네요. 네, 맞아요. 그 중간에 그릇을 깨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 예쁘장한 접시를 꺼내가지고 깨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엄마한테 한참 짜증이 났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를 깨면서 좀 해방감을 느끼는 행위 같다고 느껴졌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그릇을 깨는 의미 또 깬 게 그것만이 아니고 침대 밑에 고스란히 이렇게 많이 숨겨놓았던 접시들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차곡차곡 모아둔다는 발상은 좀 경험에서 나오셨던 것인지 그리고 네. 그릇을 깬다는 건 또 제가 해석한 의미로 그려내신 것이 맞았을지 궁금했어요. 주영님께서 해석해 준 것이 맞고 또 단순히 해방감인 걸 넘어서 저는 조금 이 모녀 관계가 가족이라고 해도 조금 일방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엄마니까 니한테 이렇게 해주지라고 하는데 그럼 딸은 내가 딸이니까 엄마한테 뭐 얘기한다 라면서 잔소리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혼을 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랑의 외를 할 수 있는 것도 다 엄마는 나에게 할 수 있지만 나는 어떻게 해소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신경질적인 거 그리고 서로 상처 주는 말 이런 것들이 이제 오고 갈 때 실제로 딸은 그 상처나 좀 그런 감정을 어떻게 해소할까 이 가족은 둘뿐이고 또 이런 것들이 청소년기에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유영이 뭐 그 차곡차곡 모아왔던 것도 그런 어쨌든 딸의 위치에서 계속 받아왔던 상처들을 이제 좀 쌓아놓은 거라고 생각했고
있었고 그걸 정말 어쩌지 못해서 막 부들부들 할 때는 엄마가 이제 가장 아끼는 접시를 깨는 걸로 마음을 좀 풀었을 것 같다. 엄마한테 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가 제일 아끼는 걸 깨물었어. 나도 너무 그런 말은 나에게 상처가 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방 안에 계속 보관한다는 설정은 제가 뭐 타지에 있다가 고향에 오고 이랬었던 적도 있는데 그 고향에 내 방이 없어진다는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약간 상실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언제든지 오면 될 것 같고 가족들도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내 방의 물건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거기 있어도 안전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 좀 초반부에도 보면 뭐 엄마가 집을 창고처럼 만들어 놓고 유영이 좀 존재할 수 있는 공간마저 약간 잠식돼 버리는 그런 느낌의 유영이 이제 내가 머물 공간마저도 없구나. 나는 좀 힘들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제대로 서지도 않은 나이인데 좀 더 박탈감을 느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도 이제 그 공간이 고향집의 내 방이라는 이런 안정감 때문에 방 침대 밑에는 그래도 나의 공간이라서 좀 뭐 소중한 것은 아니지만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마음의 상처들 같은 거를 그대로 둘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장면을 이제 촬영하게 됐어요. 네. 한 유영이 마흔이 되면 그 접시들을 다 모아서 갖다 버릴 수 있을까요? 네, 엄마가 이제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알아서 한 번은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걸 이제 모여 있었고 그걸 막상 빨리빨리 처리하기도 좀 힘들지 않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네. 그리고 엄마가 일하시는 식당에 찾아가서 국수를 먹잖아요. 네. 그 국수를 먹을 때 엄마 쪽 뒤편에 맘마미아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네. 식당에 그런 포스터 액자가 잘 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맘마미아 맘마미아 영화를 좋아하셔서 맘마미아인가? 아니면 그 맘마미아 관계 안에서의 엄마와 딸을 생각하시고 그런 관계로 되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 포스터를 거셨던 건지? 제가 다른 영화제에서도 그런 질문이 와서 그게 거기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바빠서 촬영을 할 때 또 그 장면이 이제 엔딩인데 제가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절대 바뀌지 않는 이제 오프닝과 엔딩이라서 그냥 그거 찍는 데만 엄청 집중했는데 마침 이제 영화 끝나고 나서 보니 거기 맘마미아가 있었다. 아마 현장에서도 그 스태프분들이 저한테 말을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것에 집중하느라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익숙하게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니지만 관객분들께서 또 신기하게 생각해 주기도 하셔가지고 뭐 되게 이질적이지도 않고 뭐 특별하게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잘 어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영화 포스터 같은 건 진짜 조금 나오는데 그 유영이 자기 방에 처음에 도착할 때 엄청 유영이 예전에 좋아했을 법한 포스터 같은 것도 이렇게 왼쪽으로 좀 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저희가 막 사우나 촬영했던 거기 사장님 사무실에 있던 걸 빌려가지고 이 영화 포스터가 색도 조금 바랬고 유영이 영화를 좋아했다는 거를 뭐 얘기할 수 있을 거다 하면서 엄청 힘을 줘서 거기 이렇게 숨겼는데 막상 그거는 잘 안 보이고 이제 맘마미아 그 엔딩 장면이 또 이제 조금 더 정적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참 세월이 묻어있는 잘 어울리는 포스터입니다. 그런 거였군요. 네. 저는 이제 대구가 고향이 아니다 보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사투리를 잘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전혀 구분하지 않고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먼저 보신 다른 분께서는 그 사투리가 좀 어울리지 않는 사투리여서 좀 몰입을 방해했다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칠곡 가시나는 사투리가 많긴 한데 귀에 좀 있는 사투리들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들렸는데 이립잔치에서 나오는 사투리는 서울 배우가 경상도 사투리를 배워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사투리 대본에 있어서 감독님의 디렉팅이 궁금하다 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좀 해달라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영화는 사투리로 대본을 다 쓰고 그리고 배우님을 이제 섭외를 완료했는데 뭐 중간에 이제 제가 사투리를 꼭 써야 할까 이런 고민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표준어로 이 대본을 리딩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신경질적인 부분 이런 게 하나도 녹아나지 않아서 아 이거는 저가 쓴 것 같지가 않다 이런 느낌이 이제 들게 되었죠. 근데 좀 연기적으로나 제가 같이 작업을 꼭 해보고 싶은 배우님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배우님은 이제 부산 출신이셔서 사투리가 약간 조금 다르고 그리고 이제 딸 배우님은 서울 분이셔서 그러니까 저의 액센트를 녹음을 해가지고 그대로 듣고 이제 연습을 해서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완전 네이티브 분들에게는 약간 올라가는 게 뭐 다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저는 꼭 지역의 어떤 그런 말들, 톤이 묻어있는 영화를 꼭 찍고 싶었고 좀 나중에 되니까 뭐 뭔가 연기적인 장면이 뭐 엄청 절정에 이를 때는 저도 이제 뭐 사투리보다는 그런 것에 이제 더 집중을 하게 돼서 조금은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사실 그전에는 뭐 대본 리딩 할 때 그 중국어처럼 성조를 다 적어가지고 엄청 연습을 많이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사투리로 연기를 하는 것은 뭐 저는 지역에서 하는 창작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너무 소중한 부분이고 또 그렇게 제작되는 영화들이 되게 귀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찍는다면 꼭 사투리로 영화를 찍고 싶어요. 전 대구 내려온 지 10년이 됐는데 네. 그 대구 사투리를 너무나 따라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그 서울 배우님의 네. 성함이 김꽃비 배우님 아시죠? 저는 되게 잘한다고 느꼈거든요. 아 진짜요? 그런데 이제 네이티브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맞아요. 아무튼 많은 노력을 거치셔서 맞아요. 저에겐 좋았다. 네. 그리고 저가 평소에도 사투리가 진짜 심하다 이런 말을 이제 많이 듣는데 오늘 방송 중이라서 그래도 심하겠죠? 부드러운 억양으로 하고 계시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저의 목소리를 이제 녹음해서 연습하시다 보니까 그 음역 때도 이제 저랑 너무 비슷하게 이렇게 계속 연습하셔서 되게 어렵다. 사투리도 하면서 연기도 하려니 되게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었어요. 네. 사투리로 된 영화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네. 바람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식당에서 이제 국수를 먹잖아요. 네. 그 레스토랑에서 잘 안 드시고. 근데 엄마가 이제 딸 머리카락에서 흰머리를 뽑아주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리고 씩 웃으면서 그 전까지 계속 찡그리고 있고 엄마 표정 계속 짜증난 표정이 기억이 나는데 씩 웃으면서 다시 국수를 먹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장면에서 뭔가 둘의 갈등 같은 게 좀 옅어지는 느낌이 드는 장면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같이 딸도 늙어가고 있구나 그런 존재에 대한 동질감을 느끼는 관계가 좀 보였었는데 공간과 연대의 공기가 둘 사이를 좀 감싸는 느낌이 드는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에 대해서 감독님의 의도가 어떤 의도로 이 장면을 만드셨을지 궁금했어요. 일단 제가 실제로 엄마가 나이가 이렇게 드시다 보면 맛있는 걸 먹을 때도 잘 많이 안 드시고 속이 더부룩하다라고 하고 그냥 간단히 배 채우는 국수 같은 거 좋다 하면서 그 나이 드시니까 국수 먹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뭔가 소화가 되게 불편하실 때도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맛있는 거 놔두고 국수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제가 막 30쯤 또 그 이후에 돼서 보니까 좀 엄마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은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마법처럼 오는 것은 아닌데 나도 조금 뭐 30이 대단한 나이는 아니지만 좀 더 늙어가는 것에 진입을 하고 있고 또 이미 어른이 완전히 되어버렸고 그리고 엄마도 정말 노년기에 이제 접어들어서 이게 뭔가 교차하는 지점 같은 걸 제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엄마한테 뭐 느꼈던 감정이나 지금까지 엄마가 해왔던 행동들 중에 조금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자연히 그때 그래서 이랬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사실 잔치국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국수 하면 잔치국수잖아요. 그래서 이 환갑 잔치에
되게 조촐하고 어떻게 보면 초라하지만 이 둘이 밥은 제대로 못 먹었을지언정 엄마가 좋아하는 국수는 되게 맛있게 실제로도 그때 배고프셔가지고 맛있게 드셨는데 그렇게 맛있게 이제 뭔가 잔치를 좀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흰머리가 실제로 났을 때 가장 먼저 엄마가 보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딸이 처음 자녀가 처음 걸을 때 학교 입학할 때 대학을 졸업할 때 결혼할 때 이렇게도 있겠지만 흰머리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 뭔가 내 딸도 늙어가는구나 흰머리가 나네 이런 되게 미묘한 감정이 들 것 같아서 그 주영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로 이렇게 꺾이지 않을 것 같던 그런 긴장 관계가 이렇게 좀 느슨해지기도 하고 또 결국에는 둘밖에 없고 또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 없는 그런 모녀 관계를 조금 따뜻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꼭 엔딩에 국수를 먹겠다 이렇게 국수집을 찾아다니고 어떻게 국수를 먹을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 보고 나니까 잔치국수가 꼭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었고요. 여러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영화에서 보이는 엄마와 딸의 관계에서도 보면 엄마가 딸을 자기와 되게 동일시한다는 게 느껴지고 또 한국 사회에서 더 여성이 엄마가 아들에게는 그렇지 않지만 딸을 되게 자기와 동일시하는 게 되게 큰 것 같은데 좀 아까의 질문이라도 맞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라는 여성과 딸이라는 여성의 관계가 좀 독립적인 관계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응원하는 관계를 좀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영화도 만드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거를 위해서 필요한 건 좀 뭐라고 생각이 드셨을지 영화를 만드시는 쪽 과정 안에서도 이런 고민들도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좀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네,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저도 엄마가 저를 이렇게 좀 또 다른 자아 아니면 좀 분신처럼 생각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거는 청소년기 때부터 이제 계속됐었고 그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엄마니까. 그래서 많은 어머니들께서 들으시면 화가 나실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내 딸이 나랑 정말 성격도 다르고 옷 입는 취향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모든 것을 다르다고 인식할 때까지 그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딸도 내가 좋아하는 게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할 때쯤 하고 나서 취업을 할 때쯤에 엄마가 입으라던 옷 좀 별론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엄마한테 그런 표현을 했어도 내가 엄마랑 얼마나 다른 인간인지 또 어떻게 다른 사람인지를 설명을 제대로 또 하지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에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이런 거를 알아서 부모님께 그런 걸 설명하고 이런 거 쉽진 않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아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뜻하게 말을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예전에 그런 3cm 구두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냥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게 가장 예쁘고 또 나에게 제일 잘 어울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가면 엄마도 저 맨날 운동화만 신고 다니고 여성스러운 게 1도 없다. 맨날 군인 운동화 같은 것만 신고 다닌다. 이런 것에서 쟤는 좀 취향이 다르네. 뭔가 이렇게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타지에서 돌아와서 그게 엄청 격렬하게 늦게 갑자기 와서 엄마가 아마 갑자기 사춘기 왔나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특별한 방법은 없지만 이제 다른 지점들을 서로 조금씩 조근조근 설명하면서 내 배에서 나왔지만 정말 나랑 다른 애구나. 저런 모습도 좀 좋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절하게 조근조근하게 설명한다가 어렵지만 네. 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잘 풀어내는 것. 네. 맞아요. 이렇게 남가원 감독님의 일입잔치라는
두 여성의 이야기를 영화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독립 영화를 만들어 주실 거죠. 차기 작품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지금은 당장은 영화를 찍을 계획은 없고요. 하지만 이제 저는 원래 연출이 아니라 대구 영화학교를 통해서 그 제작 과정을 졸업한 프로듀서 활동을 또 더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지역에서 제작되고 있는 다양한 독립 영화들 현장에 제작 지원도 가기도 했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 주영님께서 활동하시고 계신 것처럼 환경과 관련된 그런 단편 영화를 찍어보고 싶다. 오래된 마을에 있는 보호수를 이렇게 보호하려는 사람들이랑 잘라야만 되는 어떤 남자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단편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면서 네. 빨리 다음 차기작이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열심히 많은 이야기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